문제다린 신혜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1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6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수원 화성 보이고요. 장영용이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이 왕은 정조가 틀림없어요. 아들 순조도 나와 있어요. 1번에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시행했던 임금은 광해군이고요. 균역법 제정하였다 영조죠. 3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였다. 이게 바로 신의 통공이고 1791년 정조 때 시행되어진 정책이에요.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 즉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였다라는 것은요. 난전이 활성화되고 즉 사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금난 정권 폐지는 유기전은 제외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4번의 계약조 체결은 세종 때이고요. 직전법 실시는 세조 때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2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요. 진주의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했다 나오고 있으니까 1862년에 철종 때 있었던 사실이에요. 1862년에 진주 밀란이 봉기하게 되니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핵사 박규수를 철종이 파견하게 돼요. 여하튼 진주 밀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봉기하게 되는데 이 1862년에 발생한 이 농민 봉기를 전부 토탈해서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임술농민 봉기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이 삼정의 문란에 있었어요. 전정, 군정, 환곡을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의 문란에 이 농민 봉기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3번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라는 철종의 교시가 내려지게 돼요. 물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폴이라는 말 나와 있죠.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아주 탐가는 오리들이 아주 득실득실했던 시대예요. 일본의 홍경래 우군직 등이 주도하였던 1811년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이고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됐던 것은 동학농민운동 때 일이에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갑신정변을 의미하니까 1884고요.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임꺽정의 난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8번 가인문의 작품인데요. 단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김홍도가 틀림없죠.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예요. 그래서 김홍도의 작품을 고르시면 되는데 1번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죠. 또 하나의 그의 대표적인 금강전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2번이 바로 김홍도의 벼타작도예요. 3번은 신윤복의 단오풍경이고 단오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죠. 4번이 강세왕의 영통동구도예요. 서양 화법의 영향을 받았다. 원근법이 나타나 있어서 그래요. 5번의 그림은 문인화의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에요. 29, 30을 보시면 가에 해당하는 역사서는요. 바로 김부식이가 저술한 삼국사기에 해당되어져요. 삼국사기요. 나에 보시면 자치통감에 의거했고 자치통감 강목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했으니까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지은 동국통감이에요. 동국통감. 달을 보시면 신이 하다는 표현, 기편 이렇게 있으니까 삼국유사,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예요. 그리고 라를 보시면 남북국이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에 해당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연도, 저술 연도를 보면요.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에 가장 먼저겠죠. 그 다음에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 이게 전부 고려시대 역사서니까 가다로 가시고 그 다음에 서거정의 동국통감은 성종 때니까 나루고 그 다음에 정조 때 발해고. 그래서 가다나라의 순으로 역사서가 저술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가다나라 이게 정답이고 편찬한 순서대로 2번이 답이고요. 가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찾는 것인데 삼국사기는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을 저술했다.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기전체 형식은요. 삼국사기와 기전체니까 삼국사기, 고려사 둘을 둘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전부 연대수로 쓴 편년체 양식이란 말이에요. 리을을 보시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서를 편년체로 정리하였다. 이거는 라가 아니라 나에 해당되어져요. 서거정이가 지은 동국통감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니은번에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으로 실록총에서 편찬하였다. 이거는요. 조선 왕조 실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다가요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정답으로 채택되어지겠네요. 31번 가 사건 이후에요. 어제연 부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성보에서 미군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의 결사항전했다. 신미양요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신미양요는 1871년에 발생한 것이에요. 일단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프랑스 함대가 침공해오는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양요를 통해서 겪고 난 후에 이 양요를 모두 물리치고 난 후에 이 흥선대원군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건립하게 되어 서양 세력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청나라도 서양 세력에 굴복했는데 우리가 물리쳤으니까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에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요 1866년이요 1866년 병인양요가 있었던 시절이요 1866년 7월에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했다. 병인양요죠. 66년 9월 또는 10월 이렇게 얘기하죠. 신유 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했는데요. 신유 박해는요. 순조 1년 때니까 1801년도예요.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 도구를 시도했다. 1868년이죠. 남현군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부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에요. 1868년 역시 해당되어지고요. 32번 가나 조약 체결의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인데요. 가를 보시면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조선국은 자주국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침략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하튼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고요. 나를 보시면은 미국과의 관계 나타나 있으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188이죠. 그래서 1876년과 1882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잡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공사노위법이 혁파되었다. 이거 제1차 가보개혁이에요. 1894년 7월의 일이고요. 통립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통립기무아문은요. 조선 조정 특히 민씨 정권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란 말이에요. 1880년에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한성 전교에서는 1898년이가 틀렸고요.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던 것은 을미개혁 때 1895년이니까 해당 안 되고요.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던 것은 2차 가보개혁 때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894년 1차 가보개혁과 연도는 같지만 12월 또는 1895년 1월이라고도 봐요. 2차 가보개혁이 이때니까 연도가 벌써 벗어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3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성남 군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나와 있고요. 민씨 집안을 이렇게 습격했다. 민씨 정권을 습격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90군대의 반란인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90군대 신식군대인 별귀군에 비해서 90군대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을 했기 때문에 민씨 정권이 이모군란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은 곧바로 나오죠. 90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했는데 전주 화약은요
동학농민운동 때 1894년이죠. 1894년 5월에 전주화약이 체결되었고요.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됐다.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1898년이요. 김기수가 수신자로 파견되는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후니까 1876년이에요. 5번에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제들이 해외로 망명했다는 것은 갑신정변이니까 1884란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34번에 가인물인데요. 국어 연구에 앞장선 인물 호는 한인샘이고요.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녀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시경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라는 것이 맞는 내용이에요. 1907년도의 일이에요. 1번 정답이고요. 조선화학회 사건은 1942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국문학자들이 여기에 연루되어서 옥고를 치렀어요. 안재홍, 이극로, 이병기, 이윤재, 이은상, 이희승, 최연배 선생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한국통사지필은 박은식 선생이고요.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연필지를 한글로 저술했던 인물은 유경공원의 교수로 있었던 헐버트라는 인물이에요. 1891년이요. 헐버트 경이 삼연필지를 한글로 저술하게 돼요. 여유당 전설을 가래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조선학 운동은요, 1934년에서 38년도 사이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선생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3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가 채무를 짓고 있다. 백성이 채노, 빚을 갚지 못한 노비가 됐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국가적인 빚이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로부터 90년 후에 우리가 IMF에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역사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치안유지법은 1925년도 사항이고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했던 것은 조선혁명운동이에요. 1923년도의 일이에요.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했는데 1896년에 독립협회 활동이 있었어요. 1896년에 있었고 독립문 건립은요 97년에 있었으니까 아무튼 요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자작회나 토산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했으니까 요건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번에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맞는 내용이에요. 36번 밑줄은 이 단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줄 딱 보시니까 백오인 사건 나와 있죠. 비밀 결사인 이 단체는요 신민회가 맞고요. 이 신민회 1907년에 결성되었던 이 신민회가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산되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양기탁 같은 인물이죠. 대성학교 또는 오산학교를 설립했었고요. 태극서관, 계몽서적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자기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어요. 5번 답이죠.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된 것은 신간회예요. 1927년이요. 신민회와 신간회를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 1월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장 김원동의 그 부탁으로 그 의열단의 행동 강령식으로 써준 것이에요. 일제 황무지 개gan권 요구를 저지했던 건 1904년이죠. 보안회 활동이 있었고요. 중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던 단체는 1898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37번 밑줄은 이 시기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토지조사 사업이 1912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때 일제가 조선에 대한 통치 정책은 무단 통치 시기예요. 일단 경성제국대학에서 10년대 무단통치 시기예요.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어지니까 3.1운동 후에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니까 틀렸고요. 그 후에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27년도에 역시 설립되었어요.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주야 1882년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미국에 파견하는 그 사절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빙사는 1883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고요. 조선인에게 태영을 집행하는 헌병경자 4번이 맞는 것인데요. 이 조선 태영령이요, 1910년, 12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1910년 무단 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통치 정책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던 영국 해군은 1885에서 1887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38번 가단체인데요. 박상진이라는 인물 나와 있죠. 총사령 박상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김자진도 가담했었어요. 군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한 이 박상진이 이렇게 총사령으로 있었던 이 단체는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대한광복회예요. 이 대한광복회는요,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태 상해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 대한광복회는요, 공화정을 지향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특이해.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들은 몇 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는 대한자강회이고요. 대한자강회이고 1906년도에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바로 신한청년단이에요. 김규식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미군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1898이죠. 민권신장을 추구했던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이에요. 39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나와 있는데, 가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이니 뭐 이런 벽돌집이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이 테일러라는 인물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제암리 학살 사건, 이게 키 포인트의 문제를 푸는데, 즉 가는요 3.1 운동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하였던 것은 1929년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내용이 1번과 4번 모두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인데, 이 시위를 바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 그리고 학생 대표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대거 검거되면서 학생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게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2번과 5번은 전부 60만세 운동에 해당되어지고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의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이라고 했었죠. 3번이 정답이네요. 40번 가에 대한 설명이요. 이동용 충남 천안에 태어났다. 이것도 이동용이라는 이름 주어진 거 여기 낚시 걸려드리면 안 되고요. 지금 가 단체니까 상권 분립에 기초한 가의 헌법 제정, 가가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하는 과정, 그래서 가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동용에 낚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니은번에 신은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주축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동용이에요. 하지만 이동용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기억,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개몽에 힘썼다라는 것은 1906년 천주교 아니고 천도교예요. 그 다음에 이 니은번은 신은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민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물론 이동용이 주축으로 활동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디귿과 리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5번이 이렇게 답으로 가야 돼요. 41번 밑줄근식인데요.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도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라고 했으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40년대 상황,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됐던 것은 1905년도의 일이에요.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던 것은 1925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여자 정신 근로령이 1944년이에요. 이 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다. 아직도 발뺌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 아주 진짜 비열하고 저급하죠. 3번이 어떤 답이에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령의 공포는 1910년도에 있었던 것이니까 맞는 답이 3번이겠네요. 42번.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높인 것은 개신교가 아니라 바로 이 대종교 해당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죠. 의민단을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의민단을 조직한 이 종교단체는요, 천주교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 아니라 마가 돼야 되겠죠. 3번에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박중빈의 원불교 1916년 상황에 맞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배제 학당을 세워서 신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요거 개신교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특히 배제 학당을 설립한 인물이요. 감리교죠.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표인 아펜젤러가 배제 학당을 1885년에 이렇게 설립하게 돼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했다. 1923년에 방정환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도교 1923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마가 아니라 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네요.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선민족혁명단 창립 제8주년 기념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선민족혁명당 창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과 한국의 연합 항일 진영을 건립하였다 나와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뭐를 조직했다 했는데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군대 조직인 바로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우한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중국 관내에서 창설됐다고 했었어요. 중국 관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중국 본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서일이 총재로 있던 대한독립군단이에요. 21년도 상황이고요. 대전자령 전투는요, 한국 독립군 대장지청천이죠. 대장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1932년에서 33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라고 했었고요. 3번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됐다 했는데 뭐가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된 거냐면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있어요. 동북인민혁명군이 33년도에 창설되어졌는데요. 이 1933년대에 창설된 동북인민혁명군이요. 36년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서 유격전을 펼치게 돼요. 4번 아까 정답이라고 했었죠. 물론 이 조선의용대가요. 1941년도에 둘로 나눠지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나중에 훗날 광복군하고 한국 광복군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요, 화북지방으로 옮겨서 계속 항일 무장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5번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 내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바로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군이에요. 정답 4번이고요. 44번. 가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인데요. 가지역 쭉 보시니까 김약연의 명동학교 나와 있고요.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 보여요. 그리고 윤동주와 송몽규의 용동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로 북간도예요. 북간도는 다른 말로 하면 동간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북만주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니까 같은 표현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건업회가 설립되었다 1911년이고요. 이 건업회에서 발간한 건업신문이에요. 신물이 아니라 건업신문이 1912년에 발간되어지는데 이거 연해주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1932년도에 있었던 사실이죠. 이봉창이 1932년도에 일왕 행렬에 폭탄 투척,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것이잖아요.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던 것은요 1914년 하와이예요. 4번에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서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역시 3.1운동에 앞서서 발표한 것이니까 1919년이고요. 장소는 도쿄예요. 45번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라고 했는데요. 이 미 군정기는요 45년도 9월부터 해서 48년도 이렇게 8월까지 딱 3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니까요. 왜냐하면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이 바로 1947년도 4월의 일이란 말이에요. 1번에 한미 상호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죠. 62년도 상황이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48년 10월부터 해서 49년 8월이요. 1년도 못했어요. 신한공사가 설립되어서 귀속재산을 관리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신한공사가 설립된 거 46년 3월이고요. 그리고 이 2년 동안 48년 3월까지 2년간 신한공사의 활동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은 1958년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 4번 맞아요. 46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인데요. 쭉 보시면 가 전쟁은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 6.25 전쟁이라는 거. 6.25 전쟁이라는 거 알 수 있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간에 걸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나타냈던 전쟁이죠.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했는데 에치슨 선언은요 1950년 1월에 선언돼요. 에치슨 선언이 뭐냐면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요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딱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진 것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로 부산이 임시정부로 결정되었던 것은 6.25 발발은 50년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서울 수복 되고 난 서울 수복까지죠. 서울 수복이 9월 28일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51년 1월부터 해서 우리가 53년 7월까지 2차로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지게 돼요.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됐던 것은요. 50년 12월의 상황이에요. 50년 12월의 상황.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됐던 것이고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서울을 수복한 것은 9월 28일이에요.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했던 그 폭로되었던 것은요. 51년도 1월에 있었던 것이에요. 51년도 1월.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47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외의 사실인데요. 삼선 개헌을 추진하자 1969년에 삼선 개헌이 발생하게 돼요. 1969년이요.
그러면 삼성 개헌을 막기 위해서 야당 측에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겠죠. 결국 막지 못하죠 뭐.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했던 것은 제2공화국 때, 즉 4.19 의거 이후에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니까 그때밖에 없었어요. 정부의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이렇게 폐간되었다 했는데요. 경향신문의 폐간은 59년도에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국가재건회의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5.16 혁명, 5.16 군사 쿠데타 이후니까 61년도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환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58년도의 상황이에요. 5번에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1972년에 선포되어지니까 이 삼선 개헌 이후에 나타난 사건 5번이 바로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48번 민주화 운동인데요. 광주라는 표현 나와 있죠. 결국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역시 4.19 의거 이후고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반대 시위는 1964년에 있었던 6.3 시위예요. 6.3 시위. 호원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던 것은 87년도 6월 항쟁이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4.19 의거고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 기록물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요. 49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 OECD 회원국이 됐다.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내용이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197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예요. 금융실명제 실시 2번 맞는 것이고요.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서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개성공단 건설 협의를 추진했던 건 김대중 정권 때고요. 개성공단 건설을 착공해서 완공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 때니까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노무현 정권으로 봐야 되겠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했는데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 정권 때예요. 한중 FTA는 박근혜 정권이고요. 5번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1999년이고요. 이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던 것이 2000년이니까 모두 김대중 정권에 해당되어져요.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인데요. 정주영의 소대 방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998년 11월의 상황인데요.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에는 해로 관광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이에요. 해로 관광사업으로 실시했다가 노무현 정권 때, 즉 2003년도 9월에 노무현 정권 때 이때 바로 육로 관광이 시행되어지고 해로 관광 폐지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구분해 두셔야 돼요. 남북조절위원회는 72년도 7.4 공동성명에서 체결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후 노태우 때 91년도 상황이에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해당되어지니까 3번이 정답이겠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역시 91년도 노태우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법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전두환 85년도 9월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강의들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